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아유 우리 완쌤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고 그러셨어요. 응? 네. 네, 자 오늘 완쌤과 훈쌤 모시고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댓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자사고 문제, 상상고를 중심으로 한 자사고 문제와 고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입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여름서부터 이제 고입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네. 어머님들 서서히 이제 중3 학부모님들과 중1, 중2 어머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고입이 되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변수가 생겼죠. 상상고등학교가 지정 취소가 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훈쌤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역 학교잖아. 지역 학교. 예.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 상산고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 전라북도 바닥 민심은 아니 그게 왜 우리 지역 고등학교냐 라는 바닥 민심이 있어서 오히려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전라북도의 학교가 아니고 전주의 학교가 아니라 그 외부의 학교다 이런 어떠한 느낌으로 접근하면서 그게 사라지든 없어지든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민들 입장 속에서는. 뭐 저도 지역민이 아니라서. 네, 그렇죠. 경쟁학교. 그때는 경쟁이 안 됐나? 그때는 한참 미쳤지 거기가. 네. 상산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상산고 같은 경우가 전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은 한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그러니까 자사고 지정 전까지 서울대에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었어요. 네. 네, 원래 입시 결과가 되게 좋은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로 유명했는데 다만 이제 그때 같이 유명했던 게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농대에다가 그러니까 연대 고대 상위권 학과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을 보통 서울대 농대에다가 지원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재수 비용을 대준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학교인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넣냐면 많이 넣으면 50명 가까이, 적게 넣으면 30명 정도를 한 해에 그렇게 항상 넣었던 학교예요. 초창기. 예, 일반고일 때. 상상고가. 예, 상상고가. 일반고일 때. 예, 일반고일 때요. 아. 그러니까 일반고일 때 이제 전주 지역의 학교들이 그때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서울대를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넣던 시절이 있었는데 전주일고가 어쨌든 메인 아니었어요? 전주고등학교는 전주고등학교. 네, 전주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이름값은 쭉 갔는데 사실상 그 시절쯤이 되면 전주고는 한 중간 정도 중상위권의 학교 전주에서 그래서 상산고가 사실상 거의 전주에서 탑을 찍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거의 남성고랑 막 비등비등한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선발고인 남성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대를 집어넣고 있었던 학교인데 그땐 괜찮았네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던 학교가 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넣었지?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서 도는 소문이에요. 저희도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상산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연고대를 갈 수 있는데 연고대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 이런 쪽을 갈 수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전부 서울대 농대에다가 지원을 시키고 그래서 서울대 농대 지원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40명이 합격했다고 치면 25명 이상이 농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산고에서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뭐 농대 다니기 싫으니까 재수하겠다. 그럼 재수 비용을 대줬다. 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서울대를 집어넣는 학생이 있는 반의 담임 선생님한테 성과급이 굉장히 컸다. 네, 뭐 그건 뭐 원래 네. 성과급을 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죠. 그냥 소문이 돌았는데 다만 상산고를 다녔던 학생들이 부인하지 않더라.
그렇죠. 부인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상고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부인하지 않다. 상상고를 졸업한 친구 뭐 서울에 와서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인하지 않더라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상고가 그랬다고는 저도 뭐 장담을 못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상상고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학생들의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보다는 혹시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전주 지역에서 상상고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본다면 사실상 상상고는 전주를 대표하는 학교가 됐죠. 이제 네. 전주를 대표하는 학교가 됐는데 전주 지역 학생들은 사실상 상상고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지역 전형이 있긴 하지만 전주 지역에서 뭐 상상고를 들어가는 애들의 경우도 굉장히 극소수인 거고 나머지 학생들을 전부 전국 전형으로 뽑으니까 그러면 상상고 그 지역 입장에서는 상상고가 자기네들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다른 고등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상상고의 재지정이 취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입장을 보여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고교육부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설사 동의를 하지 않고 상상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쳤을 때 저는 상상고의 커리큘럼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 우리 지역에 이익을 주는 학교라는 인식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들이 배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울 거라고는 재수하는 것밖에 안 배워. 이게 이런 의대 가려면 재수해라. 의대 가려면 재수해라. 재수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배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의 다양화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학교들이 배울 것들이 생길 건데 그렇게 좀 바뀔 수 있으면 뭐 재지정 취소가 이렇게 철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나고를 따라가면 되겠죠. 하나고도 이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좀 요즘 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본다면 조금 더 나은 좀 전향적인 형태의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정 취소가 이훈혜 교육부 장관이 이제 결정하는 걸로 남아있죠. 어떻게 보세요, 완쌤은? 이거야 뭐 그냥 아무 말 잔치죠. 뭐. 그렇지. 이거 아무 말이죠. 뭐. 아무 말 잔치죠. 아무 말 잔치. 될 거야, 안 될 거야. 한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된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맞췄다. 그치,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 답변이 달라요. 그렇죠. 완쌤이 뭐라고 그렇지. 얘기하면 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교육 진담은 맞춘 것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뭐 그 취소 문제를 떠나서 아까 이제 훈 쌤이 말씀하신 대로 상상고도 현재 이제 입장이 좀 옛날랑 똑같잖아요. 지금 뭐 그 학교에 자기 학교의 말에 의하면 의대를 200명씩 보낸다. 라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랬었는데 학교에서는 얘기했죠. 이제 와서 이제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제 중복 이래저래 다 끌어모은 건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내부에서 또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복이건 다 떠나서 실제로 재수생 비율이 40%는 다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밖에 안 돼요? 더 넘죠. 네, 재수생 아니 여기서 70% 얘기를 들어가지고 재수생 비율이 상당한데다가 그 의대 계속 뺑뺑이 돌려서 주로 이제 재수생 애들도 상위권 의대보다는 이제 지역권 의대로 대부분 가는 재수생 위주다. 근데 그게 별로 상상고의 입장 그 학교 스타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취소 문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취소가 될 것 같지는 그러니까 재지정이 취소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좀 조금 논란이 좀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막상 취소를 해도 그것도 그대로 부담이 좀 될 문제일 것 같아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이훈혜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를 깔끔하게 전라북도 교육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렇죠. 더불어민주당과 이훈혜 교육부 장관은 부당한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이야기할 때 어디는 70점, 어디는 그렇죠. 80점은 그냥 일반 국민이 못 받아들여요. 그냥 70점으로 해서 자르든가.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든가. 그게 아니면은 관내의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를 타겟으로 더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상상고를 누르든가.
그런 어떠한 정책을 써야 되는 건데 어떤 기준점을 올린 거잖아요. 통합고를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써야죠. 그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재지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바꿔야지. 나는 재지정 될 것 같다였으니까 지금 입장이 바뀌면서 일반고도 될 것 같아요. 상상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윤해 교육부 장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그 전라북도 교육감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상상고가 우리 훈쌤이 말했던 대로 그렇게까지 제가 권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저는 수도권 지역에서 상상고를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멀고 재수생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인풋의 학생들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그렇죠. 아웃풋이 너무나 안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얘기할 때 많은 청취자분들은 결과만 봐요. 오 정말 좋은 학교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아이들의 3년 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정도 애들이 가서 3년 후에 그 정도밖에 못 가? 저는 상상고는 그런 학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원외고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대원외고는 늘 일관돼요. 늘 3년 전 그 정도 애들이 들어갔는데 늘 그 정도만큼 확실하게 보여줘요. 학교가.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거의 동등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급의 아이들이 가서 그 정도의 급의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항상 이런 학교를 우리가 주목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애들이 가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를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키워서 더 나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것이죠. 돈도 더 내가면서. 근데 사실 상상고는 좋은 애들이 가가지고 3년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차라리 상상고를 안 가고 일반고를 갔으면 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권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과 내용들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무리하다. 그렇죠. 오히려 이걸 오픈하면 돼요. 가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차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책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윽박지른다라고 하는 느낌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정권이 중반으로 치갖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 스탠스를 위해서는 좋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생각을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외대부고도 내년에 지정이 되죠. 예, 그렇죠. 뭐 민사고도 이제 오늘 방송 찍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아마 지정이 내일쯤 이제 민사고가 발표가 나고 뭐 그럴 텐데. 안산 동산고는 별 말이 없어요. 동산고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않나? 동산고는 별로 원래 할 말이 없는 게 부산의 해운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안산의 동산고도 원래 그 누구나 예상했던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들은 자사고를 유지하면 안 되는 학교들이고 아마 동산고는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별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학교 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산고나 해운대고 같은 경우는 발표하는 입장고 그거에 뭐 일개 학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입장인 거죠. 상상고의 경우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정도인데 한 게 있는데 이런 어떤 내용인데 사실 안산 동산고는 그간 너무 운영을 좀 이렇게 잘 못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평가의 어떤 내용이 된 거고 지난번에도 한번 봐줬어요.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이 한번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개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서울 지역의 광역 자사고들.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자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같은 이름이다라는 이유로 마치 상상고와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이것을 지정 취소하려는 서울시 교육감의 정치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과연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에 존재하는 광역자사고 중에서 과연 몇 개를 지정 취소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혜영 교육감이 지정 취소하는 거겠어요. 점수 따라 딱딱 자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쵸?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점수가 딱 나오면 점수 따라 자르는 거예요. 해운대고 봐 100점 만점에 56점? 네. 야, 이 100점 만점에 56점이면 학교에서도 야, 너 공부 얘들 이따위로 해갖고 되겠어 이런 정도인데. 그 정도면 거의 학교 스스로가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네. 학교가 그냥 서류 내라니까 낼게요 뭐 이런 거죠. 56점이면 너무 많이 깎였잖아.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준비를. 아니 솔직히 진짜 상상고 이해가 가요. 79.6? 뭐 0.3 몇으로. 그러니까 0.36점 차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거의 80점 가까이 맞았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억울할 수 있지. 남들은 다 70점 남들은 70점이 되는데 나만 80점 요구하면 이제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해운대고는 야 너 70점만 맞아 그랬더니 56점 맞아가지고 잘했는데요 이럴 수도 없잖아. 제가 예전에 해운대 고등학교가 일반고였다가 자사고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해운대고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해운대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자사고 된다며 뭐 제가 얘기했더니만 몰라요. 1학년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1학년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쌤. 부산 사투리 쓰면서. 쌤, 인사를 안 해요. 그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추억이 돋는 학교였는데, 결국은 이제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라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레벨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내 애를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일단은 정책적인 변수는 일단은 올해 상상고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상상고를 대안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 관점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상상고를 생각했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일반고를 가든 아니면은 다른 대안의 학교들을 생각을 하겠죠. 상상고의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요? 약간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경쟁률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이제 천안 북일. 네, 천안 북일은 왜냐면은 그쪽 동네에서는 상상고까지 내려가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간적으로 천안과 전주는 많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숙사가 있고 남학교니까는 뭐 왔다 갔다 정도. 그러니까 상상고가 작년에 그다음에 뭐 외대부고 이렇게 상상고 되겠죠? 작년에 경쟁률이 꽤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근데 그 경쟁률이 떨어진 데서 저는 진짜 이제 진성 분자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진성 분자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상상고를 가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상고를 가려는 학교, 그러니까 상상고의 스탠스를 생각을 해보면, 상상고는 굉장히 독특한 스탠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수학, 그리고 의치한, 이쪽에 특화된 학교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져 있는 인식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도 나는 수학을 거기 되게 잘 가르친대, 혹은 뭐 의대, 치대, 한의대를 잘 간대 라고 해서 가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북일고를 선택하기는 조금 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북일고를 선택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겹치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상상고를 내가 외대부고는 별로 맞지 않고 그럼 상상고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상상고랑은 상상고가 이번에 이렇게 돼? 그럼 북일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은 상상고를 가려는 애들이 이제 어쨌든 처음 들어갈 때는 의대 위주인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다가 사실은 그 학생들이 수능 위주로 가려고 하는 그렇죠. 경향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수시로 의대를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보다는 가서 정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정시로 의대를 가겠다 이런 입장인 애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입시 선택인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상상고 지망했던 학생들의 그 일부는 외대부고 넣어서 떨어지면 그냥 일반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이고요. 관내 일반고를 가기가 싫다라는 학생들은 그냥 기숙사가 있는 천안 북일이나 아니면 뭐 영남 지방 쪽에 있었던 학생들은 뭐 현대 청운고나 이런 식의 어떤 전국 단위 자사고 쪽으로 뭐 흩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뭐 민사고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부 다른 학교들로 분산되겠죠.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시 위주,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정시 위주의 학교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메리트가 있냐 하는 건데, 상상고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노력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 건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시 인원이 조금씩 한두 명씩 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사고가 수시로 가기 힘드니까 정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으로 뭐 가기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꾸 정시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일반고도 학종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입학하는 학생들도 학종으로 많이 못 들어가다가 학교의 드라마틱한 어떤 개선으로 인해서 학종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아니 자사고에서 시험 450억 들였다며. 네. 그렇게 돈을 들여갖고 했으면 좀 돈 더 들여서 네. 좀 수시에 적합한 어떤 학교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건 그 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 문제, 아니 그리고 이제 역량 문제죠. 수시로 이제 바뀌는 체제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강남권 애들이 특히 재수생 비율이 높잖아요. 휘문고는 뭐 재수생 그 휘문고는 뭐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처럼 그런 학교를 보낼 교육열이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대학 진학이 뭐 성에 안 차는 경우에는 재수라는 선택을 계속 이제 시키는 것도 있겠죠. 유독 이제 거기서는. 좀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상상고가 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건, 저는 이제 올해 자사고 입시를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의대를 가려면 일반고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뭐 의대를 가려면 굳이 자사고를 가서 의대를 가는 것은 일단 의대의 그레이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의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고 뭐 종합병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의대에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학생이 사실상 자사고를 가면은 그렇지 않은 의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일반고를 가서 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왜냐면은 워낙 의대가 내신의 총평점을 많이 보잖아요. 왜냐면 내신의 총평점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특이성 있는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워낙 무수한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의 지형적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형이 뭐냐면은 인구 감소예요. 이게 인구가 감소됐잖아요. 학생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의대 입학 정원이라든가 대학 입학 정원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를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사고에 간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내신의 비율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나은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은 조금씩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도 이제 매번 얘기했지만은 약대가 생겼잖아요. 이게 2,000명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은 입시계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상위권 학생 2,000명의 어떠한 모집 정원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수요 공급 곡선의 그래프 자체가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형태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공급 곡선의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학종에 있어서의 내신 컷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약대 2,000명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사고에 들어가서 좋은 커리큘럼 속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동안에는 내신 총평점이 힘들어가지고 의대를 못 갔던 학생들이 상당 부분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산학 협동 과정이 형성이 돼요. AI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학과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잖아요. 등록금 면제, 졸업하면 취업, 뭐 이 정도면 상위권 애들이 또 피보기 싫은 애들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보통 한 1,000개 정도가 생길 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쯤 되면 사실상 상당 부분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자사고 같은 경우, 전국단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론 가능한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학종에 있어서 4점대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의대를. 그 다음에 일반고는 2점대 초반도 뚫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존의 지형과는 상당 부분 다른 형태의 입시 지형이 펼쳐지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상고가 오래 버텼다면 학종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지정 취소가 되면서 아마 학교 자체가 가지는 어떤 변화된 모습들은
그 예전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주 학생들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자사고에 대한 저의 태도는 세 가지. 그래서 과거와 달리 무조건 자사고가 의치한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의 확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반고와의 경쟁 속에서 내신 총평점에 대한 경쟁을 이제 자사고가 해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이 원하는 학생들은 내 수는 줄어들고 상위권 학생들은 한정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상위권 학생들이 갈 만한 좋은 대학의 학과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얼마든지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입시적인 위치를 점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어떠한 말씀들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입을 고민하시는 어머님들께는. 그러니까 저는 상상고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상상고의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을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사고의 입장에서는 자사고가 왜 자사고예요? 자율형이 어쨌든 권리가 보장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학습 커리큘럼을 자기 스스로 뭔가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고 하는 것만 봐도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게 뭐 무슨 방과후 교실 이런 거 말고 수업 자체적으로 다양화를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상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거란 말이죠.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아마 그 정도 할 수 있는 학교 상상고 외에 별로 없을걸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데 저는 상상고가 제일 큰 문제, 현재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체 교육 지형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는 상상고 같은 학교들이 그런 걸 선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재수생 양산하고 정시 선전하고 아니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외대부고도 사실 이런 점에서는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외대부고 특히 외대부고는 이상하게 그 졸업한 사람들이 더 심해 이건. 제가 꼭 미리 제가 뭐 상상고나 외대부고를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상상고에 대해서는 조금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외대부고 이번에 36명, 37명인가 이렇게 갔잖아요 서울대를. 수시 36명, 이제 정시로 37명. 그럼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면 수시와 정시가 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많이 봤어. 그런 비논리적인 말을. 아니 그러면 진짜 되게 많다니까. 앞으로만 보면 얼핏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얼핏 보면 그렇게 되게, 보여. 그렇지, 되게 조화롭게 보이잖아. 와 36명, 37명을 보냈어. 되게 절반을 보냈네. 좌와 되게 괜찮은. 이게 아니잖아요. 정시는 사실상 수시로 들어갔던 학생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나오는 아이들이 정시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놓고 수시로 못 간 학생들이 정시로 가는 게 아니고 수시와 정시, 그러니까 나는 애초부터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만 갈 거야 이런 학생들하고 그럼 뭐 외대부고에서는 수시반 정시반 나눠서 운영하나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외대부고 입장에서도 그렇게 학생들을 몰아가도 안 되고 본인의 학교들을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외대부고 같은 경우 그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좀 드러냈다고 봐요. 최근에 저는 외대부고에 대해서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하나고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고 변한 게 없고 민사고도 변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천안북일은 사실 뭐 국제반을 없앤 거는 작년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알고 계신 부분이고 상상고가 좀 이제 변화가 되었고 근데 사실상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외대부고가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봐요. 그 외대부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진 거는 정책적 변수로 상상고가 지정 취소가 된 거지만 학교 차원에서의 변화가 만들어진 거는 외대부고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국제반을 통합시켰으니까 통합을 시켜가지고 자연계 학생과 인문계 학생과 내신 평가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냐면 언뜻 보면은 공평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외대부고 학생이니까 내신을 같이 평가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국제반 포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상 외대부고에
입시 결과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입시 결과는 국내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국제반이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언론이 다뤄주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올해 외대부고 국제는 빛나는 입시 실적을 입시 만들어냈어요. 실적이 장난 아니라던데. 네, 어마어마한 입시 실적을 만들어냈거든요. 뭐 스탠포드, 뭐 콜롬비아 물리, 시카고 경제. 그 왜 그 3년 전에 우리가 만났던 애들 있잖아요. 그 자소 썼을 때 나 시카고 경제 가겠다고. 그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입결이 좋았어요. 올해 외대부고는 대한민국을 빛낼 만큼의 해외 대학 실적을 만들어냈어요. 국제반이. 근데 이 국제반은 해외 대학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잖아요. 어찌 본다면은 학생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내신 GPA 성적에 대한 개량적인 내용, 그다음에 아이의 활동에 관련된 아주 긴 장문의 자소서, 그다음에 추천서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SAT도 보완적으로 보고. 근데 만약에 국제 학생들을 자연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과 통합으로 내신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상 해외 대학 입결이 지금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대보고 자연은 의대 가고 그런 애들 뭐 영재고 준비하고 이런 아주 수학에 대해서 아주 달인처럼 공부했었던 애들이 가는 학교인데 거기에 몰입했던 애들하고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하면서 공부했던 아이들하고 학습적인 부분을 동등하게 평가한다면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얘네가. 그러면 더 이상 MIT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콜롬비아 물리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현상이. 왜냐면 내신 경쟁 자체에서 일단은 그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대보고 학생들이 부족하게 생각이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외대부고가 사실상 국제를 포기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외대부고 국제가 해외 대학의 대표적인 학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학교는 이미 민사고가 예전에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외대부고도 거의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신 평가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외대부고의 지향이 어디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외대부고의 지향은 결국은 자연계 위주로 결국은 학교를 움직이겠다. 그렇죠. 의치한,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서울대, 자연계 중심, 그런 다음에 아주 탁월한 인문계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할 터이니 네가 그래도 이 모든 경쟁을 뚫고 해외 대학을 갈 만한 진정한 글로벌 천재가 있으면 와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학교는 우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쉽지만 학교 자체는 입시 명문으로서의 위상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해요. 수시 입결도 좀 많이 높아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외대부고의 어떤 선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진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학교 측면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어떠한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아쉬운 것은 글로벌 경쟁을 하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민사고가 고등학교 위에 고등학교의 위치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강원 민사고로 전락하면서 입시 명문적인 형태의 위치로 어떻게든 이제 뭐 서울대 어떻게든 의대를 가는 학교로 저는 어찌 본다면 그것을 추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전 세계 고등학교 랭킹 20위까지 갔었거든요. 민사고는. 고등학교도 랭킹을 매겨요? 네, 고등학교 랭킹 매겨요. 이튼 이런 식으로 매기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19위가 대원외고, 그다음에 20위가 민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창기에 아이비 입시 실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좋은 학교였던 건데 이제 뭐 민사고는 아무도 해외 대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과정에서는 쳐다보지 않죠. 그래서 뭐 사실상 해외 대학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공교육 체계 내, 학교 체계 내에서의 해외 대학을 준비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학교는 이제 청신국제고 하나 남았고, 경기도에서는 뭐 경계고 아이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뭐 대원외고, 뭐 그 다음에 뭐 하나고가 굳이 원한다면은 본인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학교 차원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시켜주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부모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국제학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조금 그래서 안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계 쪽의 어떤 입시를 생각하고 있는 극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오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외대부고가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단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학교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국 단위의 자사고들이,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정시를 많이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형 사립고니까 어쨌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반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업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면 다른 일반고 학생들이 일반고의 경우에도 그걸 모델로 삼아서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고 말씀하신, 사실 저는 하나고가 되게 좋은 학교예요. 정말 하나고는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서 교육의 커리큘럼을 봐도 그렇고 좋아요. 근데 딱 하나의 문제가 있죠. 나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고는 왜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서울 애들만 가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1차부터 선발하잖아요. 네. 근데 광역 단위 자사고는 1차 뺑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고가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다 가는데 1차를 뺑뺑이로 돌리면 어떤 애들이 들어올지 그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수한 애들을 뽑고 싶으니 전국 단위 자사고로 유지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가능했던 이유가 임직원 전형을 전국적으로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임직원 전형 없어졌단 말이에요. 임직원 전형 없어지고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뽑는 전형이 뭐가 있냐면 군인 자녀 가정,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죠. 그게 전국 단위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학생 중에서도 가난한 지역, 서초 애들은 좀 덜 뽑겠다. 정말 서울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잘 이렇게 어쨌든 법적으로 보자면 맞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겠지. 근데 좀 꼼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니 뭐 학교 자체가 뭐 자신의 취향이니까. 뭐 워낙 또 하나고가 꼼수를 잘 부리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게 그런 꼼수 때문에 다양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도 있어요. 제 며칠 전에 그 등산 모임에서 진짜 제 등산하기 싫은데 지난주 일요일이죠. 등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 온몸이 좀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었어요. 이제 북한산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등산 모임에서 정말 북한산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하나고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풍경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 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고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고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고등학교를 그렇게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저기가 하나고고 저기가 뭐 어디 일산이고 저기 뭐 이렇게 좀 설명들 하시는 걸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고라는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국 서울 지역에 두 개의 학교가 있구나. 대원외고와 하나고가 결국은 쌍벽을 이루고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됐죠. 대원외고 쪽에는 산이 뭐가 있나요? 언덕이 있죠. 올라가서 저게 대원외고야 할 만한 산이 있나? 네, 언덕. 없어요? 이제 언덕이 있는데 이제 그 언덕이 눈이 오면은 이렇게 미끄러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밧줄을 내려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쌤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밧줄을 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밧줄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난간 같은 게 있겠죠. 자꾸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기숙사가 아니니까요. 대원외고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완쌤한테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저한테요? 네. 나니아 2024님인데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할지 고민하는 지방에 있는 여자 중학생 부모입니다. 학종이 확대되면서 내신 등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신 좋은 지방 일반고 학생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에 합격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수능 체제도 문제지만 특히 지방 일반고는 학교 평가에서 인지도가 낮아 학생 혼자 잘 해봤자인 듯합니다. 학교를 평가할 때 Z점수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진학하려는 고등학교의 Z점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런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Z점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완쌤이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Z스코어, G스코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평가의 가장 기본은 내 점수가 내가 속한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봐서 우리 애가 이제 왔는데 엄마 나 시험에서 80점 맞았어. 잘했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80점인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의심을 해봐야 돼. 다른 애들은 어떻게 받았니? 다른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교육적으로는 제가 이 방송이 정말 이제 다 이런 게 있어요. 교육적으로는 60점을 받든 70점을 받든 80점을 받든 다 잘했다 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입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때 80점을 받았으니까 점수가 좋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점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이에요. 그러면 니네 이제 평균이 몇 점이니? 근데 이제 평균이 90점이에요. 그럼 또 큰일 난 거죠? 아니면 평균이 50점이에요. 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를 같이 보셔야 돼요. 네, 표준 편차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은 두 집단이 있는데 똑같은 두 고등학교가 있어요. 똑같은 과목이 있는데 둘 다 평균이 80점이야. 그리고 애들이 다 애가 90점씩 맞아왔어. 잘했네. 잘했지. 80점인데 90점씩 맞아왔어. 근데 그런다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방송 때 평균 표준 편차 한번 방송했었는데 표준 편차가 이제 평균에서 관찰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한쪽 고등학교는 평균이 80점인데 표준 편차가 20점이야. 그러니까 막 못하는 애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고 막 그런 시험에서 얘가 90점을 받은 거고 옆에 있는 B라는 고등학교는 평균이 80점이고 얘는 90점인데 똑같은데 거기까지는 표준 편차가 5점이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5점인 학교에서 90점 받은 애가 훨씬 잘한 거예요. 그렇죠. 훨씬 잘한 거예요. 표준 편차 이렇게 보면 그런 이제 이 맥락에서 나온 게 Z스코어예요. G스코어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내 점수가 우리 학교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나 라는 위치값을 알려주는 게 Z스코어예요. 여기가. 네, 그러면은 예를 또 다시 하나 들어볼게요. 죄송해요. 이거 예를 좀 이거 길게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게 또 이게 통계가 나오니까. 그렇죠. 또 애들 수업하는 가지고 A 고등학교랑 B 고등학교가 있는데 똑같아요. 둘 다 애들이 90점을 맞아왔어요. 훌륭해. 근데 A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니까 평균이 60점이야. 그리고 B 고등학교에는 평균이 80점이야. 얼핏 들으면 A 애가 더 잘했나? 인데 표준 편차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 고등학교는 우리 고등학교는 평균이 60점인데 표준 편차가 30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잘하는 애도 물론 있지만 밑에 깔아주는 애도 장난 아니고 있고 막 이렇단 얘기예요. 그런 점수 나오려면 누군가는 뭐 1, 2, 3번을 한 줄 긋는 애도 있고 좀 잘하는 애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Z스코어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Z스코어를 계산해 보면 내 점수 90점에서 평균 20점을 뺀 30을 표준 편차 3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Z스코어 값이 1이 나와요. 그렇죠. B 고등학교는 평균이 80이고 내 점수가 90이면 A보다 못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표준 편차가 5점이야. 애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점수에서 평균 뺀 10을 5로 나누면 Z스코어가 2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B 고등학교가 Z스코어를 계산해 보면 2배 이상 잘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Z스코어가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등급 부여하듯이 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과 표준 편차 내 점수가 몇 점이냐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니까. 이게 포인트인데 어느 정도 패턴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반고일수록 표준 편차 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특목고일수록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고가 Z 점수가 2점을 넘는 게 좀 힘들어요. 예, 표준 편차가 워낙 커서. 그다음에 과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과목이 어느 고등학교를 다 떠나서 유형을 떠나서
평균이 좀 낮고 그렇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가 그 학교에 대충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애들이 막 바닥을 깔거나 이런 애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표준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는 주어진 거라서 내가 못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내 원점수를 높이는 게 Z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 있는데 1등급이고 2등급인데 Z스코어를 계산하면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나는 1등급이고 다른 학교에서는 2등급인데 Z스코어로 계산해보면 2등급인 애가 Z스코어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서 내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해주는 점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그 전공 진로 선택 과목에서 표준 편차 점수를 뺐죠. 교과부에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선도적인 조치거든요. 왜냐하면 Z스코어를 계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에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등급제일 때 1등급이면 다 똑같다. 1등급으로 다 계산해줘. 학교마다 편차 두지 말고 1등급으로 해줘.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학력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나는 Z스코어로 1등급이어도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네가 심지어 2등급이어도 이 학교 1등급보다는 Z스코어를 더 높게 부여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안 준다는 거는 똑같이 다 그냥 해라.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께서 이제 Z스코어가 이런 방식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뭐 높이는 방법은 이제 내 원점수가 높아지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제 이런 점을 참고하시는데 이런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각 학교에 요새는 이제 국가 저긴 안 나오니까 국가 전체로 보는 시험은 점수는 안 나오니까 그 학교 안에서 보는 내신 점수들이 그렇죠. 나와요. 그럼 그렇죠. 그 내신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계산 방식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 보면 계산한 식이 있어요. 그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실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슬쩍 보셔서 분포를 보시면 돼요. 분포. 네. 표준 편차가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이 분의 질문의 취지는 Z 점수라고 하는 무슨 괴물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애가 일반고 가면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질문을 올리신 것 같아요. 판단을 하실 때. 근데 그게 사실상 Z 점수가 일괄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이들의 수준, 그 다음에 학교의 내신의 그 난이도, 예. 그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외대부고는 몇 점, 뭐 상상고는 몇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등급이 부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사고를 선택하든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일반고를 선택하든 이럴 수 있는 요소가 아니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사고만 이야기하게 되고 외고와 국제고 쪽은 또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외고 국제고는 거의 하려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외고 국제고와 또 일반고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 여름 정도에는 뭐 교대 입시 뭐 부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자소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네, 자소서 얘기, 그 다음에 뭐 학교별 이제 입시 요강 나온 거 다시 또 반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숙제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숙제가 쌓이는데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방송할 걸 고민하지 않아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이제 이런 어떤 즐거움이 생기네요. 예, 그래서 다음 방송은 뭐 외고 국제고 못 다뤄드렸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다뤄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후 또 내용들을 가지고 청취자분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요 상태가 되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길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고 다음 주에 또 외고 국제고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행했고요. 오랜만에 완쌤 오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